안녕하세요.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어려운 법률 갈등, 저 김승혜 변호사가 명쾌하고도 시원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우리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죠. 배우자와의 안전이별, 안전이혼에 대해서 풀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혼의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이 이혼의 3가지 방법을 선택했다면 나한테는 이혼 사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혼 사유, 법에서 정한 6대 이혼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선택한다 그랬죠? 그래서 6번째 사유가 제일 애매하다 그랬어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경우에도 이혼이 성립이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애매함에 대해 그거를 한번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애매한 경우를 제가 한번 해보면서 정리하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크게는 이제 첫 번째,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만 잘못한 경우. 두 번째로, 내가 잘못은 하긴 했어. 그런데 뉘우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너도 잘한 건 없잖아. 이런 경우. 요 3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애매한 게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애매한 사유 중에 첫 번째,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만 잘못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만 잘못을 한 경우에는 그러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거냐. 결론은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려요. 법은 원칙과 예외의 그 연속이에요. 원칙이 있고 예외 있고, 예외에 대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그 연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의 사유에 가장 적합한 판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만 잘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예외적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쉬운 예로 홍상수 김민희 사건이에요. 그 홍상수가 본처에 대한 이혼 소송을 한 거에 대해서 이혼을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냐면은 그 외도를 한 그 홍상수는 이혼 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 유책주의 원칙을 보여준 그런 판례였던 거예요. 왜냐? 왜 그럴까요? 굳이 나랑 살기 싫은 사람이랑 왜 살게 하는 거냐? 법에서는 왜 그러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한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결국에 또 이혼 청구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안 한 사람은 그러니까 축출 이혼, 원하지 않아도 축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법에서는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혼인관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축출 이혼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만 잘못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예외로 이 경우에도 이혼이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되게 중요한 판례를 이제 판결을 했거든요. 이전에는 유책주의의 예외를 되게 아주 엄격하게 봤는데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혔어요. 그 범위를 넓힌 거를 총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로지 내가 상대가 잘못한 게 맞아.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옥이나 보복을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쉽게 얘기하면 누구 좋으라고 이혼 안 해줘? 이런 경우에는 이 가정은 지킬 만한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이혼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그 대법원, 2015년 대법원에서 그 이혼의 범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의 예외의 범위를 되게 넓혔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상대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잘못을 이제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 보호와 배려를 충분히 했다고 봤을 때,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때는 그 관계는 이제 이혼해도 된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잘못이 이제 다 흐려졌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래, 이혼해라 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이런 경우에요. 상대방이 외도를 했긴 했지만, 외도를 하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정도 내 자녀도 계속 잘 그 양육비도 계속 주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계속 좋았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이 지났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두 부부 간에 혼인관계에 실질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애매한 경우 두 번째, 내가 잘못을 하고 있긴 한데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뉘우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까지 이혼해라 라고 해야 되냐. 나는 잘못을 했지만 뉘우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줘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어. 넌 잘못했으니까 이혼해 라고 해야 되냐. 여기에서도 원칙과 예외가 또 있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잘못했냐, 오래전에 잘못했냐 정도로 나누면 제일 쉬울 것 같은데요. 그 최근에 잘못한 경우 아무리 뉘우치고 있어도 상대방이 그걸로 인해서 난 너무 고통스러워 라고 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아주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하지만 진짜 그런 경우라도 난 너무너무 가정을 지키길 원하시는 분은 또 예외가 있어요. 그거는 제 업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혼하지 않을 방법들에 대해서 잘 상담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이 아니라 오래전에 잘못한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혼이 인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년 전에 바람핀 거는 맞아. 그런데 나는 진짜 뉘우치고 그 10년 동안 열심히 살고 계속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래 내가 열심히 살고 가족도 부양하고 그 배우자한테도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어. 이런 경우 그 상대 배우자가 근데 그 10년 전 이혼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상대가 잘못한 경우 시간만 좀 지나면 이혼 청구 못하는 거냐, 이런 경우들 많이 또 질문들 하세요. 내 배우자가 3년 전에 바람을 폈어요. 아니면은 10년 전에 나를 때렸어요. 내가 젊었을 때, 나 하도 젊었을 때 정말 많이 맞고 살았어요. 지금은 그 양반도 기력이 없어서 못 때리죠. 이런 분들, 근데 나는 너무 이혼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이런 분들 이혼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배우자가 10년 전에 바람은 폈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계속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그걸로 인해서 계속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그거가 계속 생각이 나서 막 우울증 치료도 받고 있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단지 외도만 있는 게 아니죠. 10년 전의 외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법에서 특히 부정행위, 그러니까 외도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 용서했다라고 보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배우자가 6개월 그 이전에 바람핀 거 가지고는 이혼 못 하나요?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말씀드려요. 지금도 힘드세요? 라고 하면 지금도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면 그럼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있으시면은 본인이 내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부 상담을 통해서 혼인관계 회복, 그 신뢰 회복을 필요한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애매한 경우 세 번째.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너도 잘한 건 없잖아 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혼이 될까요? 네. 이 경우 역시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은 나는 아까 얘기한 6대 이혼 사유의 잘못을 한 경우인데 상대방은 꼭 그런 잘못은 안 한 경우, 그리고 나도 6대 잘못을 했고 상대도 6대 잘못을 한 경우, 이 경우에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는 그 6대 잘못을 했는데 상대는 그 정도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바람은 폈는데 상대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를 완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유령처럼 대하고 살고 있어요. 이런 경우 막 나는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이혼하고 싶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못해요. 하지만 또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너무 이제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사는 시절이 오래됐다. 그리고 내가 이제 잘못은 했지만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데도 상대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회복할 의사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죠. 오로지 오기와 보복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경우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는 상대 배우자가 잘못했고 내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한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 그거는 법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보복으로 난 이혼 못해줘 이런 거는 법이 면밀히 봐서 이 경우는 파탄됐다, 이혼해라 라고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유인 나도 6대 사유의 잘못을 했고 상대도 6대 사유의 잘못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상대가 바람을 펴서 내가 때렸어. 이런 경우 또 오세요. 그래서 내가 때리고 싶어서 때린지 아세요? 저 사람이 바람 폈기 때문에 나도 참지 못해서 때린 거예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본인도 잘못을 했으면, 6대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으면, 그러면은 이 가정은 이제 이혼 사유가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제공한 그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한다 하면 그러면 이혼을 받아들이셔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으신 분들, 또 의뢰인분들 오세요. 그래서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또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지금 와서 되게 후회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으신 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혼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상담 신청해 보세요. 그러면은 본인에게 꼭 맞는 이혼을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잘 상담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혼 사유가 있나 애매한 경우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애매한 경우 역시 제가 애매한 경우의 원칙 위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에 대해서 내가 이혼을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과연 이혼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또 김승혜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선생님한테 가장 적합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연 이혼이 가능할까, 이혼이 될까에 대해서 애매한 경우를 총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과연 이혼이 될까?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많이 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한번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유익하셨으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상담 원하시면 상담 신청해 주세요. 이상이었습니다.